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아요. 사건이 많은데 오늘 그 중에서 이 관세 협상, 지금 다시 관세를 25% 올리겠다.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쿠팡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러면서 국회를 지금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가 이것을 그 승인, 비준을 해주지 않는다. 자, 그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관세 협상을 1차적으로 작년 8월에 마무리했고, 또 9월 달에 에이펙에 나오면서 또 팩트시트가 마련이 됐죠. 그리고 지금 한 3, 4개월 동안 나왔는데, 그동안에 어떤 그 국회에서 뭐 비준 절차라든가 어떤 법적인 것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지금 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관세 협상을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겠다. 판결을 내린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민주당 생각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을 시간이 끌어서 미국 대법원에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원위치가 될 것이니까 이걸 지킬 필요가 없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베센트 저기 구윤철이 미국에 가서 이 올해 말기로 보내주기로 했던 그 투자 금액 150억 불인가요? 그거를 집행유예를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통화스와프 이야기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통화스와프 없다, 집행유예 없다, 그냥 너희는 내라 이런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로 나와 있었고, 그 선생님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좀 굉장히 그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쿠팡 문제예요. 쿠팡, 미국의 플랫폼 기업을 한국 의회와 정부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대하고 있다. 그런 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쿠팡 투자자들이 어, 그 올 1월 달에 미국 무역대표부 올 초에 그 조사 요청을 했죠. 한국의 이런 플랫폼 기업 불평등 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민원으로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민원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쿠팡 문제를.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한국의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거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그 신호가 이미 들어와 온 거죠. 경고가 몇 번 문제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부가, 그런데 한국 정부가 몰랐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산업통상자원부한테 공문 가고 외교부에 공문 간 건 맞는데 정부는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통보가 안 됐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또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전 자기들끼리 지금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 보고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지. 뭐를 가지고 몰랐다고 그 보고가 안 되고 갑작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쿠팡 문제가 사실 결정적으로 이 점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그 구윤철 산업통상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고 그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디 벤스를 만났단 말이에요. 벤스 부통령을 만났어요. 거기서 한 얘기가 거기서도 쿠팡 얘기가 나왔고 팩트시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번 경고를 주고 관리들한테 한국 관리한테 이야기를 해본 한 상태에서 어제와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갑자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발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미 경고를 보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원에서 플랫폼 반독점 관련 청문회를 했죠. 그것이 뭐야? 쿠팡의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실은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이게 굉장히 미국 정부가 좀 예민하고 중요하게 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여기 청문회에서는 공화당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미국 민주당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좀 나서서 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었던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라든가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장관들 그리고 뭐예요? 지금 제디 벤스가 얘기를 했을 때 다 뭘 얘기했어요? 팩트 시트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팩트 시트에 그 플랫폼 기업 불평등 문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비하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쿠팡이 로비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김민석이가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날 그 미국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쿠팡 보고 로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안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경고한다 그러고 그 로저스 대표를 무슨 체포한다는 식으로 검토했다는 지금 문구가 나오고 그러면서 뭐 쿠팡을 반기업 반미국적인 뭐 기업이다. 반미는 당신이 한 거고 응?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베센트가 얘기해도 안 되고 이 러트닝이 얘기해도 안 되고 제디 벤스가 부통령까지 얘기했는데도 와가지고 이상하게 분위기를 뭐라고 왜곡시켜 버리고 사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디 벤스가 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얘기하면서 전했죠. 뭐라 그래요?
나는 한국의 그 법적인 시스템을 믿는다.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뭐 오해가 풀렸다는 식으로 얘기해. 여러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믿으면 왜 소통을 해요? 그런 얘기를 왜 꺼내?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응? 니네 법적인 관리 잘 해. 법대로 해.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해. 이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너 잘해. 어? 왜 오해살지 왜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무슨 오해를 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쿠팡,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꽈서 왜곡을 시켜가지고 한국 언론 플레이 하니까 이제 뭐야, 직접 트럼프가 직접 나선 거지. 김민석이가 제대로 얘기만 해서 트럼프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거 김민석이 국무총리도 이거 사임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 돼. 그때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대처를 했으면 트럼프가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 자리 그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야지. 이제 누가 나가야 돼요? 이재명이가 나가야 돼. 트럼프가 나왔으면 응? 그 책임은 이재명이 나와야지. 이게 지난번 관세 협상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밑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점점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가갖고 뭐예요? 합의도 제대로 못하고 팩트 시트만 만들어 놓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응? 지금도 똑같아. 이제는 이재명이가 안 나설 수가 없을 거야 아마. 뭐 밑에 사람들 보내봤자 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지도 뭐 가기 싫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거를 뭐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워딩을 가지고 뭐 한번 물러섰다고. 이게 무슨 물러선 거예요? 완전히 관세 협상을 다 거의 파기시켜 놓고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매년 200억씩 그거 뭐 주던 거 한 300억씩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투자 금액 확 올려버리고 관세도 확 올려버리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모든 걸 다 참 그냥 넘어가고 건데 개인 기업 로저스 대표를 갖다가 국회에다 청문회 듣고 조리돌림한테 차고 거기에 누가 가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 직원이 가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몰랐을까? 최민희가 그 조리돌림 당하는 거를 보고를 안 했을까? 복제는 뭐 이런 말을 해요? 무슨 협상을 위해서 크게 한번 때려버리고 다시 협상을 위한 거지. 이거는요, 민원이 들어가갖고, 응?
팩트십 USDR에 민원을 넣었잖아요. 미국 투자자들이. 그 민원에 대한 행정적, 외교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안 할 수가 없지.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공문을 보낸 거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는 정말 이재명이가 내려오든지, 잘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든지, 나서가지고 트럼프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트럼프가 나왔으니까 누가 나와야 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1차 그 8월 달에 6월 달에 그 협상을 할 때 무슨 얘기 나왔어요? 조원석 특검 나왔죠? 내란 얘기 나왔죠? 그 용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거 얘기 나왔죠? 그리고 또 뭐예요? 뒤에서는 김 김상훈인가? 그 비서실장이 부정선거 얘기도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서 마쿠 회담할 때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이재명이 앞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뜯어낼 수도 있겠지. 저는요, 이재명 씨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 없으면 내려와. 자신 없으면 내려와라. 그게 답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